할머니 가자. 딸 내외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손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손자를 데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손자를 키우는 저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맙다는 말 대신 오히려 어미를 탓합니다. 하루 종일 돌보지 못해서 미안해서인지 손자가 버릇없이 구는 것도 타이르지 않고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다 사줍니다. 저는 생색도 나지 않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매정하게 할 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큰딸이 결혼해서 손자가 6살 때 일입니다. 큰딸이 외국에서 중요한 연수가 있어 20일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어린 손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최선책으로 제가 딸네 집에 가서 사위와 손자를 돌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남편이 도맡아 살림을 하게 되었죠. 엄마가 없어서 그런지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가 안에 위치한 병원 앞에는 약국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다니던 병원과 약국을 안내하더니 그 다음번에는 할머니는 가서 약을 지어 오라고 하고 자기는 다른 약국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약국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진열해 놓고 아이들을 유혹하는 듯 했습니다. 약을 지어서 집에 가자고 했더니 나오지 않고 주춤거리다가 큰 장난감을 하나 집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 할아버지를 끌고 다니며 이것저것 사달라고 해서 사주었다는 얘기가 기억났고 병원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다가 안 먹겠다며 버리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원하는 대로 무엇이나 사고 버리고 또 살 수 있는 풍족한 오늘날 사회 풍조를 거슬러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니 안 샀으면 좋겠다고 하자 아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새 아이를 키울 때는 분명하게 분별력 있게 말할 수 있었는데 손자에게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지 혼란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프고 아이에게 나쁜 할머니가 되더라도 소신 있는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사랑으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물건은 너에게 꼭 필요한 것 같지 않고 내가 할머니 말을 잘 듣겠다고 엄마와 한 약속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의외로 아이는 즉시 눈물을 닦고 안 사도 되겠다며 훌훌 털고 일어나더니 할머니 가자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 행동이 너무 예뻐서 오히려 사주고 싶을 정도였죠. 할머니의 체면이 조금 망가지긴 했지만 아이가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내어놓는 만큼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손자에게도 100배의 상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손자가 사고 싶었던 마음을 무척 잘 참아낸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며 너는 이것저것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내서 100배의 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마트에 함께 가서 손자가 꼭 마음에 드는 작은 자동차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손자는 너무 만족해 했고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를 맞이했습니다.